안녕하세요 여러분, 폴린입니다. 오늘 광복절에도 시험이 시행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 시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Part 1 첫 번째 문제 수상식 안내에 관한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수상식이 시행이 될 텐데 이런 이유로 이런 사람에게 상을 준다 뭐 이런 내용이었었겠죠. 그래서 일단 주의해야 될 단어 먼저 보자면 annual 이런 단어 있었어요. annual 하지 마시고요. annual 이렇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음까지 먼저 읽어서 annual 이렇게 들어가야지 annual. 그래서 영어식으로 읽어지는 거지 그냥 annual 하면은 한국말처럼 느껴져요.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다음 단어 ceremony 해서 새 이름자 강세 들어갑니다. 그리고 a word 할 때 W 발음이 있으니까 W 발음에서 입술 쭉 빼는 거 잊지 마시고요. announce 이것도 마찬가지 어나 하지 말고 anna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announce 그리고 salesperson 이렇게 되고요. 고유명사 오늘 나온 거는요 seconds라고 했는데 발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seconds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되고요. incorporated 이거는 고유명사는 아닌데 대문자로 써 있었으니까 그냥 같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읽으면 seconds incorporated 이렇게 읽어주면 됐었어요. 그리고 병렬 구조는 hard work, dedication, and teamwork 이렇게 되는 병렬 구조였었습니다. 그리고 Part 1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인물 소개하는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단어, 우리가 봐야 될 단어는 musician 해서 이음절 musician 이쪽에 강세 들어갔고 traditional 해서 tradi 이쪽에 강세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primarily 해도 되고요. primarily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primarily 두 가지 다 괜찮으니까 어떻게 읽더라도 pride 이쪽에 들어가든지 morally 이쪽에 들어가든지 두 개 다 쓰여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더 편한 쪽으로 읽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poetry 이렇게 읽어줘야 되고 languages 이렇게 읽어주면 됐습니다. 자, 고유명사 같은 경우 Diana Lopez라는 사람 이름 나왔고요. 이름 Diana Lopez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Mexican music 이 단어 있었고요. 그리고 병렬 구조는 her sing, play guitar, and read some poetry 이렇게 되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어렵진 않지만 guitar 할 때 한국말로 기타 이게 익숙하지만은 guitar 해서 tar 이쪽에 강세 들어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Part 1 primarily 뭐 이런 단어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쉬웠어요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많이 어렵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평이하거나 아니면 살짝 어려운 정도 한두 개 단어 걸리는 정도였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Part 2. 자, Part 2 오늘도 두 문제 출제됐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방 같은 곳에서 찍혔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었었냐면 제가 또 그림 못 그리지만 한번 그려보자면 사진에 남자분이 여기 소파 체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데 앉아있고 여자분이 그 옆에 같이 소파 같은 데 앉아 있었고요. 남자분이 바인더, 한국말로 바인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왜 링 3개로 돼가지고 두툼하게 종이들 계속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있죠? 그 바인더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도 이 바인더를 보고 있었고 남자분 옆에 또 남자분 서 있었고 이쪽에도 사람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남자분 이쪽에 여자분 이렇게 서 있었고 이분은 그 종이로 된 커피컵 이런 거 들고 있었고 여자분은 텀블러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도 다 요 바인더 보고 있는 그런 시선이었고 배경에는 뭐 별거 없었어요. 눈에 띄거나 이거 꼭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포인트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이었었고요. 남자 여자 소파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할 때 sitting on sofa chairs라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 명씩 앉는 거 sofa chair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쓰려면 sofas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따로따로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준 거고요, 지금. 그리고 binder 붙잡고 있다라고 할 때 holding a binder라고만 이야기해도 되고요. 그리고 다 이거를 보는 게 키포인트였었기 때문에 looking at the binder too 이런 표현들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남자분이 이거 커피컵 잡고 있는 거 holding a coffee cup 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여자분도 똑같이 holding a coffee cup 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텀블러 얘기하고 싶다면 텀블러라고 얘기해도 괜찮지만은 holding a reusable cup 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표현 다 알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넣어 놓은 거니까 참고해 줬으면 좋겠네요. 자, 이런 문제 출제가 됐었고요. Part 2의 두 번째 문제는 러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테이블이 하나 있었고요. 주스 디스펜서 있었어요. 주스 디스펜서라고 얘기하면은 큰 적 같은 거, 워터 적 이런 거 있죠. 근데 투명하게 돼가지고서는 뭐 과일 같은 거 둥둥 떠 있는 주스인지 물인지 그런 게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여자분이 여기 밑에다가서는 컵 대고서는 여기 여자분 컵 대고서는 이 주스에서 뭔가 따르는 주스 디스펜서에서 주스 따르는 그런 사진이었고, 이쪽에 꽃병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 여자분 뒤에 또 다른 여자분 서 계셨는데 핸드폰 쓰고 있었고요. 그리고 머리 짧았고 안경 쓰고 있었고, 그리고 뒤에는 홀웨이처럼 이렇게 돼 있었는데 벽에 이렇게 액자 같은 거 있었었는데, 사실 지난주에 시험 쳤던 거 결과 나온 거 보니까 백그라운드 이런 거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감점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 이야기하고 이런 거 특징이 되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 얘기하면 점수는 다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진 딱 봤을 때 이거 표현 얘기해야 되겠다, 저거 표현 얘기해야 되겠다 싶은 것들만 쏙쏙쏙 집어서 깔끔하게 상대방한테 잘 들리게끔, 채점자한테 잘 들리게끔만 전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 못한다는 거 그들도 인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 나와야 돼요 이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여자분 서 있는 거 이야기하려면은 스스로 지금 따라서 마시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 음식을 잡거나 아니면 스스로 음료수를 갖는 거 helping oneself to 땡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helping herself, 그녀가 하고 있으니까 helping herself to 음식이었으면 buffet 같은 거였으면 food라고 얘기하겠죠. 이거 지난주에도 나왔던 문제죠. 나왔던 표현. 그렇기 때문에 buffet식으로 이야기할 때 helping oneself to 품목이라고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주스 같아 보이니까는 helping herself to juice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주스 dispenser라는 이런 표현을 안다면 from a juice dispenser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여자분은 곤색이라고 하나요? dark navy 블라우스 입고 있었고 하얀색 스커트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wearing a white skirt and navy blouse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주스 디스펜서 옆에 화병이죠. 꽃 이렇게 넣어져 있었던 거니까 화병 같은 경우 우리가 can see a flower vase next to the juice dispenser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flower vase라고 얘기하죠. 꽃병. 그래서 flower vase 하면 화병 next to the juice dispenser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뒤에는요. 줄 서 있는 거겠죠? 뒤에 서 있었으니까 그런 표현은 일단 using a smartphone이라고 이야기해서 using a smartphone이라고 하면 스마트폰 사용하고 있고요. waiting in line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뭘? for her turn 그녀의 순서를 위해서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쓰여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참고해서 알아두시고요. 만약에 여자분 짧은 머리에 안경 쓰고 있다 이런 것들 얘기하고 싶으면 has short hair and wearing eyeglasses has short hair and wearing eyeglasses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part 2였었고요. part 3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질문이 나왔었어요. 시험에서는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인터넷상에서 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라든지 영화를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다라고 얘기하는데 항상 단서가 뭐라고 써 있냐면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하지 않은 채 볼 수 있는 걸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이렇게 물어봤어요. 마지막에 스트리밍 서비스로 영화 본 거
그래서 언젠지 항상 이렇게 물어보죠. When was the last time?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언젠지 물어봤고 뭘 봤는지 what이라고 물어보면서 무슨 영화 봤어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what 하면 고유명사로 대답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였었어요? 라고 마지막 언제였는지 얘기해주고 그리고 영화 제목 같은 거 나와주면 딱 좋았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는 얼마나 자주 영화를 스트리밍 하는지 how often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리고 누구랑 주로 보는지 할 때는 누구랑 봐요 라고 하면 with 누구 이렇게 대답해 줘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스트리밍 할 영화 선택할 때 그 선택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무엇인가 영향을 끼치는 게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옵션으로 나왔던 게 적혀진 영화 스토리에 대한 설명, description에 읽고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영화 속에 출연하는 배우들 보고 선택을 하는지 혹은 비디오 프리뷰스 예고편 보면서 결정을 하는지 이런 문제 출제됐었으니까 옵션 셋 중에 하나 선택해서 이것이 나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쳐요.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면 됐었겠죠. 그 다음에 Part 4 파트 4는 또 세미나 일정이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뭐 장소 어디인지, 날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엇을 누가 발표하는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from A to B 시간, 뭐 presentation인지 workshop이든지 이런 거 읽어주고 by 사람 이름, is scheduled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서는요. 세미나 날짜 물어봤고 끝나는 시간 물어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it will be held on 날짜 읽어주고 from 시작 시간 to 끝 시간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다 점수 나왔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세미나가 보든 대학교라는 데서 열린다고 들었는데 확인해 주실래요? 라고 물어봤는데 표 안에 보든 대학교 같은 곳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알고 계십니다. 라고 한 다음에 정확한 장소 다시 집어주면 됐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로는 건강한 아이들 식습관에 관심이 많아서 키즈에 대한 것들, 아이들 관련 세션들 말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표 보면서 키즈 들어갔던 단어들이 있었던 그 두 개 읽어주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굉장히 굉장히 편하게 평이하게 출제됐었어서 오늘 시험 쳤던 문제 파트 4에서는 별로 큰 문제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마지막 파트 5 찬성 반대 문제 출제됐었고요. 그리고 그 스테이트먼트는 효과적인 매니저는 effective 매니저는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효과적인 매니저는 타임 매니지먼트를 잘 하는지 물었는데 이거 지난주 일요일에 출제됐던 문제랑 거의 똑같은 문제였었죠. 그때는 프로젝트 리더가 효과적인 프로젝트 리더는 타임 매니지먼트를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일요일 거랑 굉장히 비슷한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비슷하게 출제가 됐었네요. 딱히 어려운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준비만 잘 돼 있었고 이번 주 시험을 대비해서 지난주 문제들 다 봤었고 계획하고 문제 풀어봤었더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들 출제됐었네요. 그래서 이번 주 이제 공부해서 다음 주 시험 치시는 분들도 지난 기출들 잘 공부해서 가면은 시험 어렵지 않게 잘 칠 수 있을 테니까는 힘내서 열공하고 모두 토스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기출들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릴게요. 오케이? See ya! 오늘 수업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See ya!